자, 현재 보시는 화면의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개발한 AI 글쓰기 자동화법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만의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입력한 후에 포스팅할 주제 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하루에 100 포스팅을 할 거면 미리 키워드 100개를 수집한 후에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발행 유형은 임시 저장으로 할 건지 즉시 발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예약 발행으로 할 건지 선택해 줍니다. 저는 임시 저장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네이버 창을 열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고 있는 3개의 글을 파악 후 자동화봇이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프롬프트에 맞춰 글을 생성해 줍니다. 진짜 대박인 건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업로드 해준다는 겁니다. 컴퓨터만 켜놓고 외출해도 하루 100%도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리더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온,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기억하게 된 건 단순한 트렌드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4년 넘게 네이버 블로그만으로 월급을 넘어서는 수익을 만들어 왔고 2023년에는 과감히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 블로거로 전향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포스팅을 작성했고 직접 운영하며 블로그로 수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는 글 잘 쓰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더 오래 간다 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AI 툴들이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도구로 포스팅을 만들고는 있지만 문제는 반복 작업이 너무 많고 결국 사람이 다 손으로 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진짜 수익화 구조가 완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작하는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 시리즈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코딩 1도 몰라도 되게 AI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보는 유료급 실전 강의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예고 없이 회원 전용으로 돌릴 수 있으니 바로바로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화의 첫걸음 커서 설치부터 파이썬 환경 세팅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커서와 파이썬이 뭔지는 그냥 배우면서 체득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구글에 커서라고 검색해 줍니다.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커서.so를 클릭해 줍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다운로드 폴 윈도우즈 버튼을 누르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설치 화면에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넥스트를 누르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컨티뉴만 계속 눌러줍니다. 그 다음은 로그인 단계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가입 후에는 2주 동안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금제는 간단합니다. 무료 요금제는 자동 완성 월 2,000회 제공, 프리미엄 질문 50회, 프로 요금제는 자동 완성 무제한, 그리고 빠른 응답 500회 제공. 단순히 코드 몇 줄 짜는 데에는 무료도 괜찮겠지만 실제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면 빠르게 횟수 제한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실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 요금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끝났다면 창은 닫고 커서 메인 화면에서 오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바탕화면에 커서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앞으로 우리가 작성할 코드들이 저장됩니다. 처음 실행하면 웰컴, 억셋업, 탭, 에스커, 퀘스천 같은 안내 창들이 뜨는데 전부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뉴 파일 이름은 블로그.py로 저장해 줍니다. 확장자인 .py는 꼭 붙여야 파이썬 파일로 인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단에 파이썬 확장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뜹니다. 인스톨을 눌러주시고 만약 안 뜨면 오른쪽 위 네모 4개 아이콘 클릭 후 파이썬을 검색 후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건 코딩 편집을 놓는 확장 기능일 뿐이고 진짜 파이썬은 따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구글에 파이썬을 검색해 주시고 python.org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설치 시에는 하단 체크박스 2개 꼭 체크해 주셔야 환경 변수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인스톨 now를 클릭 후에 설치를 완료해 줍니다.
그 다음 디저블 패스 랭스 리미트를 클릭하고 클로즈를 눌러줍니다.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다시 실행해주면 우측 하단에 파이썬 경로가 자동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AI에게 코드를 요청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코딩 1도 몰라도 됩니다. 커서 화면에서 컨트롤 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AI에게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오늘 날짜를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날짜 출력 같은 기능은 나중에 블로그 예약 포스팅, 자동 스케줄 기능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로직 중 하나입니다. 모델은 저는 클로드 3.5 소넷을 설정해 뒀고요. 입력하면 바로 코드가 생성됩니다. 억셉트 버튼 또는 컨트롤 엔터를 적용한 다음 오른쪽 위 삼각형 실행 버튼을 눌러서 바로 코드 실행이 가능합니다. 짜잔! 자, 보시면은 오늘 날짜가 콘솔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본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오류가 나는 과정도 편집 없이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비슷한 오류가 난다면 저와 같이 해결해 나가면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적용할 방식은 바로 셀레니움 방식입니다. 셀레니움이 뭐냐면 네이버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와 달리 보안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직접 로그인을 하고 글을 쓰는 것처럼 네이버를 속이는 방식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셀레니움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실제 사람의 속도와 비슷하게 로그인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게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이 자동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저품질 걱정 없이 블로그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블로그 자동화 포스팅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1단계 네이버 자동 로그인하기. 첫 번째로 네이버 창을 열면 우측에 초록색 네이버 로그인 버튼이 있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네이버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상단에 있는 URL이 필요한데요. 자, 보시면 여기 로긴 있죠. 로긴 물음표 있는데 여기를 지워주고 요 주소만 필요합니다. 요 주소. 이걸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옵니다. 요 링크만 복사해오고, 그리고 지난주에서 저희가 깔았던 설치했던 커서, 자, 커서 화면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우측에 뉴텟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I를 눌러가지고 이 창이 없는 분들은 창을 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챗GPT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 에이전트 에스크 매뉴얼이 있는데 요거는 에이전트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고, 요거는 단순 질문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에이전트로 설정을 하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대화하듯이 질문과 명령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코딩을 알아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질문 1.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자동 포스팅을 위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 칸 아래로 내려갑니다. 파일명은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 .py로 하고 네이버 계정 정보는 다음과 같아 해가지고 아이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아이디를 적으면 되는데 저는 제 임시 아이디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강의가 끝나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예정이니까 따라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놨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가지고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자,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링크 있죠. 요거를 붙여넣기 해고에 접속하고 해당 로그인 페이지 구조에 맞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줘. 다만 일반적인 스탠드 키스 방식은 네이버 측에서 자동화 보스로 간주하고 막을 수 있어서 하이퍼 클립을 사용해서 클립보드에 아이디 기본을 복사한 다음 각각 입력 창을 클릭하고 컨트롤 플러스 V로 쳐넣는 방식으로 입력 처리해줘. 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샌드 키스 방식은 네이버처럼 보안이 엄격한 사이트에서 이건 봇이 입력하는 것 같은데? 라고 감지해가지고 자동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반면 이 파이퍼 클립 방식은 입력창을 클릭 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샌드키스보다 보탐지에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을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샌드키스 방식이 아니라 파이퍼 클립 방식, 클립보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 C로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자동화 봇에 탐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속일 수가 있어요. 네이버 알고리즘을. 또 설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완료하고 2초 정도 기다린 다음 바로 블로그 글쓰기 화면. 자, 블로그 글쓰기 화면의 링크는 요거예요. 요거. 자, 한번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로그인 계정 말고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요 창이 네이버 블로그로 바로 연결되는 창이거든요. 요 창 http 블로그.naver.com go 블로그 라이터.naver 요 링크로 이동하게 구성해줘.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는 커서 프로그램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위치를 링크만으로는 잘 모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수록 중간중간 오류가 나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그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은 자, 다시 한번 제가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화면이죠. 요 화면. 자, 비밀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자, 요 화면에서 이 주소, 이 아이디가 입력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입력되는 요 부분, 여기를 얘가 정확히 커서가 이 주소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찾냐, F12의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거 검사할 페이지 요소 선택 컨트롤 시프트 C. 자,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 왔을 때 막 요런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의 위치를 얘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선택이 좀 어려우니까 커서한테 그냥 요 화면으로 저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div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큼직하게 요 부분을 그냥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div 클래스 컨텐트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사를 누르고 요소 복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문으로 표시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 뭐 엘레멘트 어쩌고저쩌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요소 복사 클릭을 해줍니다. 자, 복사된 이 주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는 요 주소 여기에다가 이제 퍼서 AI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때 그냥 얘가 알아듣기 쉽게 샵 로그인 구조 해가지고 강조를 해주는 거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굉장히 길다란 이 영문 외계어들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가 너무 길어지면 또 커서가 또 인식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얘도 어느 정도 입력된 토큰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식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자동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기본적인 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이 하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기초는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샌드 또는 엔터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코드를 완성을 해주는데 요 에이전트가 설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클로드도 저는 이게 3.5 소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샌드 클릭한 다음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이 되면 accept file 이라는 파란 창이 가운데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 그 다음에 가운데 reject 파일이라고 하죠. accept file 이렇게 뜨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셀레니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로그인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는 코드를 완성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측 상단에 요 화살표 run python 파일이라는 기능인데요.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오류가 나는 부분도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슨 오류 때문에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add to chat 컨트롤 L 요거를 여기 상단에 이렇게 얘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트랩백부터 요 핑크색 글씨 여기까지 드래그 앤 드롭을 한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add to chat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고 있어 수정해줘
라고 이렇게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 커서를 활용하다 보면은 프롬프트만으로 뭔가 이렇게 막 만들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 앤 드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얘가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또 수정을 해요. 코드를 수정하면서 어느 순간 또 실행이 되는 완성된 형태의 코드를 만들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클로드나 챗GPT에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커서의 장점은 이렇게 질문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 놓고 또 코드가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실행 파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exe 파일로 바로 그냥 완성형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들 챗GPT나 이런 클로드에서 코딩을 하기보다는 요 커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코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개발자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코딩에 대해서 1도 몰랐던 그냥 단순 그냥 전업 블로거임에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원인을 찾았는데요. 셀레니움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네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pip install selenium python clip.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커서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요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런을 클릭해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저도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아예 그냥 커서가 지금 처음 깔려가지고 기본적인 게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오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ccept, 여기서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이 보이는데 빨간색은 오류가 되는 거를 삭제했다. 그리고 초록색은 새롭게 생성된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ccept 파일을 눌러가지고 이제 완성된 형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보시면은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얘가 이제 설명까지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뜨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까 제가 입력한 게 로그인이 되고, 자, 블로그 화면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 창까지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단에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제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셀레니움을 크롬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요 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이게 뭐 브라우저가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뭔가 이상한 오류가 또 나가지고 안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에 이제 또 트랙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류 이렇게 뜰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야 수정해줘, 오류를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만 던지시면은 또 얘가 알아서 코드를 수정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창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단계에서는 블로그 글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끄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요 우측에 프롬프트 창을 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 예정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 요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왼쪽에 요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에서는 요 프롬프트를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 진입 후 아이프레임 전환을 위해 샵 메인 프레임 셀렉터를 찾고 해당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해. 자, 코딩을 안 해본 분들이라면 첫 줄부터 멘붕이 오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말이죠. 메인 프레임은 뭐고 또 셀렉터는 뭐고 아이프레임 전환은 뭔지 말이죠.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 다시 네이버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블로그 글쓰기 화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블로그 화면에서 중요한 건 제목에다 글을 쓰게 해야 하고 본문에다가도 글을 쓰게 해야 하는데요. 셀레니움이 제목을 클릭하게끔 커서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커서는 이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서 제목이 어딘지 또 본문이 어딘지 프롬프트 명령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크롬 웹상에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요 화살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화살표. 자, 요 화살표를 마우스 위에 갖다 대면 검사할 페이지 요소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C 단축키를 누르면 된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클릭한 다음 다시 원래 화면 들어와서 자, 이렇게 다시 왼쪽에 요 화면으로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보통의 평범한 웹페이지라면 제목 부분의 요소를 선택하면 커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당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겠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자, 한번 클릭을 하고 조금 한번 화면을 넓혀 볼게요. 이게 이제 개발자들은 이 코드를 보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비개발자 전공이 아닌 분들은 그냥 보더라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얘가 이제 선택을 되면은 자, 이렇게 ID 요거를 이 주소가 이제 제목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커서한테 알려주면은 이게 커서가 알아듣기 힘든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아이프레임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 보시면 아이프레임, 아이디는 메인프레임, 네임 메인프레임 요런 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이프레임으로 감싸져 있구나. 웹페이지에서 이런 아이프레임 코드가 보인다면 셀레니움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아이프레임은 쉽게 말해 웹 안에 또 다른 웹페이지를 띄워놓은 창문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영역이 하나의 큰 창이라면은 요 안에 이제 또 제목과 본문에 되는 부분이 아이프레임으로 감싸져 있다. 지금 상태는 요 바깥 창에는 접근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제목이나 본문 입력 창까지는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났을 때는 꼭 프레임 전환 명령어를 통해 안쪽 창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는 작업을 제대로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아, 이런 구조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선택하고 조금 창을 넓혀가지고 아이프레임이 있는 거를 찾아주면은 메인프레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둘러싸여져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이프레임 전환을 위해 샵 메인프레임 셀렉터를 찾고 해당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해. 됐죠? 자, 그리고 2번 프롬프트였죠. 팝업 닫기 로직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해. 이어서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 자, 이게 또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 접속하면 간혹 임시 저장글이 있으면 해당 글을 열겠냐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팝업창을 무시하고 닫으라는 요소와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블로그 화면에서 제가 그냥 대충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고 이렇게 그냥 막 글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임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 중인 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팝업 창이 뜨고 그래서 얘가 확인을 누르면은 그 글을 불러와지게 되는데 취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글을 작성하겠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해서 취소를 눌러서 그냥 새로운 블로그 창을 열어라 라고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12를 눌러서 여기 요소를 위치가 어디인지를 커서 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SE 팝업 버튼 캔슬 요 요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커서에서 .SE 팝업 버튼 캔슬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해. 이어서 자, 요거는 또 뭐냐면은 판넬. 자, 우측 상단에 뜨는 판넬을 의미하는데요. 자, 다시 이제 여기서 취소를 누르고 F12를 누르면은 우측 상단에 가끔 이렇게 판넬이 뜰 때가 있어요. 그 창을 닫아줘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줄은 다큐멘트 쿼리 셀렉션 중에서 SE 헬프 판넬 클로즈 버튼 닫기 버튼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해. 이러한 팝업 창이 뜨는 거를 닫아줘 라는 의미의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정확히 커서한테 알려줘야 아, 네이버 창을 열었을 때 아, 이런 팝업 버튼이 여기 위치에 있구나, 아, 이걸 취소해야겠다 라고 얘가 찰떡같이 코드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목 입력 .se 섹션 다큐멘트 타이틀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제목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입력해. 입력 시 액션 체인스를 사용하여 샌드 키스는 사용하지 말아줘. 한 글자씩 0.03초 간격으로 타이핑을 입력해. 자, 요거는 이제 임시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또 명령어를 알려준다라는 건데요. 자, 보면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 창에서 F12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또 검사할 페이지 요소 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제목 부분에 또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ID 형식으로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서에 제가 뭐라고 입력했죠? SE 섹션 다큐멘터 타이틀 셀렉터를 클릭해. 자, 여기 있죠? 지금 보면은 클래스는 SE 섹션 다큐멘터 타이틀. 자, 요 부분을 클릭해. 요게 이제 정확히 이 제목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커서한테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목 부분을 선택하는 정확한 주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E 섹션 다큐멘터 타이틀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제목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입력해. 그러니까 셀레니움이 여기에 이제 제목, 그냥 임시로 제목 텍스트라고 그냥 입력을 임시로 하게끔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입력 시 액션 체인스를 사용하여 샌드 키스는 사용하지 말아줘. 한 글자씩 0.03초 간격으로 타이핑을 입력해. 자, 요 의미는 실제 사람이 타이핑을 하듯이 글자를 입력하라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막 이렇게 붙여넣는 방식이 아니라 제목, 텍스트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마치 타이핑을 하듯이 어느 정도 시간을 텀을 두고 0.03초라는 텀을 두고 타이핑을 입력해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4번째 본문 입력 .se 섹션 텍스트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5줄 입력한다. 각 줄마다 또 액션 체인스로 타이핑하고 줄바꿈을 포함하여 0.03초 간격으로 입력한다. 자, 마찬가지로 무슨 의미죠 이게?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또 다시 F12 화면 창에서 본문 영역을 클릭하면은 위에 보면은 자, SE 섹션 텍스트, 자, 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클래스는 SE 섹션 텍스트다. 요 위치를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본문 영역은 이 위치구나. 그러면은 다시 커서 화면으로 돌아가서 .SE 섹션 텍스트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5줄 입력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또 여기서 안녕하세요, 문장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총 5줄을 줄바꿈을 해서 5줄을 입력하라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5줄을 입력하고 각 줄마다 액션 체인스로 타이핑하고 줄바꿈을 포함하여 0.03초 간격으로 입력한다. 요거를 또 프롬프트로 알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저장 버튼 Save btn bgc ob 셀렉터를 찾아 클릭해. 자, 저장 버튼이 뭐냐? 자, 이 글에 이제 제목과 본문을 입력했으면은 그 위에 이제 저장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시 또 주소를 클릭해서 자, 여기 영역을 한번 제가 자, 그러면 또 위에 또 보이죠? 클래스는 save btn bgc ob. 자, 요게 이제 정확히 얘의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는 save btn bgc ob. 자, 요거를 또 찾아가지고 얘한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라 라는 명령어를 코드를 만들어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단순히 질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의 구조와 요소를 잘 파악한 후에 이것만 커서에 잘 알려줄 수 있어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뭔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개발자 도구에서 정확히 얘의 주소를 커서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정확히 딱딱 클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를 위한 프롬프트를 마쳤고 이제 샌드 버튼 또는 엔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자동 로그인 코드에서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가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완성됐다면은 하단에 보이는 파란색 버튼 Accept 파일 클릭 후에 그 다음에 최상단에 위치한 이 화살표 버튼 있죠? Run Python 파일, 이 실행 버튼,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가 실행될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 자, 뭔가 실행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창을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기존 창을. 자, 다시 됐다. 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고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여기 도움말 창이 떴네요. 도움말 없어졌죠. 자, 제목 테스트 다음에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합니다.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까지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우측 상단에 그 도움말 떴었죠. 근데 그거를 또 닫기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버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단 한 줄도 입력하지 않았고 프롬프트 창에 네이버 개발자 도구에서 찾은 주소만 복사해서 프롬프트에 입력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바로 실행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되는데 그때는 또 오류가 나는 부분을 선택 후에 프롬프트 창에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입력만 해도 커서가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코드를 찾고 수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단계로 또 넘어와서 블로그 컨텐츠 자동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AI를 활용해 컨텐츠를 자동으로 발행해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는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이유는 해당 AI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져와야 하는데 다른 플랫폼은 유료지만 구글은 무료로 API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료이기만큼 컨텐츠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난 더 좋은 컨텐츠를 발행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챗GPT나 클로드 API를 가져와 응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그럼 구글의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 사이트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링크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요겁니다. 요 링크 엔터를 클릭해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API 키를 얻을 수 있는 화면이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은 누구나 무료로 API 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API 키 만들기를 클릭하고 여기 가운데를 클릭한 다음에 제미니 API 기존 프로젝트의 API 키 만들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계속해서 API 키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로 다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API 키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은 제 API 키에 있는 할당량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 API 키를 입력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API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장된 API 키 있죠? 요거를 그냥 메모장에 간단하게 제가 입력을 해 놓고 일단은 임시로 입력을 해 놓고 구글 제미나이 API 키라고 해가지고 자, 요거를 그냥 임시로 일단은 저장을 해 놓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단 플러스 버튼 있죠? 뉴 챗 컨트롤 N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단축키. 자,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또 초기화를 시키고 자, 보면은 지금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 요 파일에 지금 선택이 돼 있는데 아예 그냥 새롭게 생성할 생각으로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 버튼을 눌러가지고 초기화를 시키고 여기에 이제 요 링크를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창에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링크를 일단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고 해당 링크가 뭐냐면 쉽게 말해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불러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 사이트를 한번 직접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게 튜토리얼 제미나이 API 시작하기 라고 해가지고 막 살라살라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개발자가 아닌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 해당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하기 어렵고 그걸 프로그램에 적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커서가 똑똑한 건 해당 사이트의 링크만 프롬프트 창에 넣어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고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그냥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뱅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사이트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Shift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자, 또 프롬프트를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 URL을 접속하여 문서를 분석해줘. 제미니 API를 활용하는 제미니 API.py 파일을 생성해줘. 또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모델은 제미니 2.0 다시 플래시를 사용해줘. 자, 요게 이제 무료. 예를 들면 뭐 챗GPT에서 뭐 4.5가 있고 5.3가 있고 막 5.1이 있고 이런 거를 잘 아시죠? 뭐 클로드도 뭐 3.5 소넷이 있고 막 3.7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제미나이도 이런 그 모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유료 요금제가 달라져 있는데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그냥 무료 API이다. 조금 약간 그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API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I 키는 아까 복사해둔 API를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아까 제가 메모장에다가 요 API 키를 복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자, 붙여넣기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API 키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알려줬죠.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샵 API 키라고 하면 얘가 조금 더 인식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샌드 버튼을 한번 또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샌드 또는 엔터 버튼을 클릭하면은 얘가 이제 왼쪽에 파이썬 파일을 생성해 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미나이 API.py
.py 파일이 지금 생성이 됐고,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accept 파일이 생성이 된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아까처럼 가운데 이 accept 버튼을 클릭 후에 상단의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보면은 지금과 같이 트레이스 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오류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잘못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트레이스 백부터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여기 이제 add to chat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오류가 일어나고 있어, 해결해줘 라고 이렇게 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구글 제너레이트 AI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설치가 돼요.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불러오기 위한 이런 또 하나의 또 뭐 파이썬 제미나이 API 해가지고 또 런을 클릭하면은 또 이 API 키를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죠. 굳이 내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런 코드를 설치가 되었지만 API 키 관련 설정이 필요합니다. API 키를 환경 변수로 설정하는 대신 어쩌고저쩌고, 자, 또 뭔가를 또 설치를 하라고 그러죠. 일단은 설치하라는 거는 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accept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또 화살표 한번 또 안 되네요.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add to chat을 눌러가지고 구글 제미나이 API 키 한번 또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류가 발생했네요. IPython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IPython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코드를 수정하여 이 의존성을 제거하겠습니다. 또 얘가 수정을 했어요. 과연 이번엔 잘 될지, 또 뭔가를 또 설치하라네요. 일단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과정까지 또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한번 그냥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막 뭔가 이게 지금 막 글이 지금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생성 결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엄청난 잠재력과, 좀 한번 넓혀서 한번 볼게요. 변정적인 예측은 어렵지만 어쩌죠, 긍정적인 측면, 뭐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불러와지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면은, 자, 코드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대화형 채팅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입력 프롬프트, 뭐 토큰, 또 API 키. 그래서 프롬프트 보면은 뭐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답변이 얘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글이 생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한번 블로그 수익화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블로그 수익화 방법. 그냥 이렇게 한번 알아서 글이 또 생성이 있죠. 탭 누르면 그냥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제가 또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약간 글이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자, 블로그 수익화 방법은 다양하며 블로그의 주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익화 방법입니다.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디지털 상품 판매, 서비스 판매, 그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글이 또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이용해가지고 AI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3단계까지 코드가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4단계는 완성된 제미나이 파이썬 파일을 바탕으로 블로그 제목과 본문 내용이 채워지는 엑셀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커서 화면에서 컨트롤 I를 누르면 우측 상단에 프롬프트 창을 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롬프트 창을 열고 여기에 있는 X 표시를 눌러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add context 상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파일 생성 .py 스크립트를 만들어 실행하도록 요청해줘. 첫 번째,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posting.xlss 엑셀 파일을 새로 생성해 엑셀 A1 셀에 제목, B1 셀에 본문 텍스트를 기록해줘. 세 번째, A2부터 A6까지 총 5개의 셀에 많은 사용자가 검색할 법한 키워드를 반영한 블로그 포스팅 제목 샘플을 채워 넣어. 네 번째, 본문 영역 B2부터 B6는 모두 빈칸으로 남겨줘. 다섯 번째,
엑셀 생성이 완료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닫아.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넣어줍니다. 자, 이 프롬프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1 셀은 제목, B1 셀은 본문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 A2부터 A6까지 많은 사용자가 검색할 법한 키워드를 반영한 블로그 포스팅 제목 샘플을 채워 넣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블로그 키워드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본문 B2부터 B6 영역은 그냥 빈칸으로 놔둬. 그 다음에 엑셀 생성이 완료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닫아줘까지 이 코드를 만들어줘 명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 프롬프트를 입력 후에 샌드 버튼 또는 엔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엑셀 파일 생성.py 파일이 생성이 됐고, 또 이 가운데 accept 파일 파란색 창 버튼이 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 창에 스크립트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라이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설치 파일 있으면은 런을 클릭해서 바로바로 설치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런, 우측 창에 뭐 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바로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posting.slsx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파일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accept 파일을 눌러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상에 posting.xlsx 라고 해가지고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처음 생성했던 요 폴더에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열어보면은 A열 A에는 제목, 그 다음에 B열 첫 번째에는 본문, 그 다음에 A열 두 번째에는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탑5. 지금 2025년이니까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네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파이썬 기초 강좌,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필수 탭 10가지, 요즘 핫한 챗GPT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집에서 하는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 루틴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검색할 법한 키워드 제목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제목을 바탕으로 본문도 완성을 해야겠죠. 다시 프롬프트 창에서 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자, 새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 또 X 표시를 눌러서 새 창을 열어주고, 자, 여기서 골뱅이를 눌러 Gemini API.py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상단에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요 파일 있죠. 요게 뜨는데 요거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를 분석해서 Gemini API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아래 기능을 하는 블루그글 AI 완성하기.py 파일을 만들어줘. 자, 이거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고, 자, 이 상태에서 또 프롬프트를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엔터를 눌러 컨트롤 V를 눌러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ing.xlsx 파일을 열고 A열 첫 번째 열에 담긴 모든 행의 블로그 제목을 리스트로 불러와 각 제목을 입력하여 Gemini API를 호출해 서론, 본론, 결론 구조의 블로그 본문을 생성하는 함수를 구현해줘. 그 생성된 본문 텍스트를 동일한 행의 B열에 기록해줘. 데이터가 있는 이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순회하며 처리하며 콘솔에 현재 N행 제목 형태로 진행 상황을 출력해줘. 모든 행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수정된 데이터를 원본 posting.slsx 파일에 덮어쓰기 방식으로 저장해줘. 네트워크 오류나 API 호출 실패 같은 예외가 발생할 경우 try except로 잡아내고 해당 행 번호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 뒤 다음 행으로 넘어가도록 해줘. 이 프롬프트의 순서대로 입력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 엑셀 파일을 파악하고 본문을 완성해줘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챗GPT나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여러분들 방식으로 좀 쉽게 작성해도 충분히 코드를 완성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제 프롬프트로 하면은 커서 AI가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잘된 코드를 완성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샌드 버튼 또는 엔터를 클릭해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루그글 AI 완성하기라는 파일이 또 왼쪽에 만들어질 거예요.
블루그글 AI 완성하기.py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측에 이제 또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요 기능, 구현된 요구사항, 사용 방법, 주요 특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러한 형식으로 코드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accept 파일을 눌러가지고, 자, 이번에 또 제가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또 오류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오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add to chat을 통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했어, 수정해줘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다스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네요. 또 뭐가를 설치를 해줘야 된대요. 런을 눌러서 또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또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또 그에 맞게끔 코드가 또 수정이 될 겁니다. 자, 또 뭔가를 또 설치하라고 돼 있죠. 또 요거를 설치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현재 뭐 파일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를 설치하라고 지금 뜨고 있고, 저희는 그냥 앉아서 얘가 코드를 제대로 구현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뭔가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됐고, 저희가 한번 엑셀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엑셀 파일에 저장하라고 했는데 글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엑셀 파일에는 저장이 안 되고 있죠. 현재 posting.xlxs 파일이 있고, 해당 제목에 맞는 본문 글을 완성해야 해. 해당 엑셀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문 글을 완성해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ting.xlxs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파이썬 실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썬 경로를 직접 지정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3행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필수 팁 10가지. 4행 요즘 핫한 챗GPT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자, 5행 집에서 하는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 루틴. 자,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엑셀 파일에 본문에 자, 텍스트로 줄바꿈을 눌러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파이썬 기초 강좌,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 형태에 맞게끔 글이 완성이 됐고, 제가 프롬프트를 굉장히 지금 심플하게 했기 때문에 딱 이 정도 퀄리티로 글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필수 팁 10가지 해가지고 또, 자,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제가 메모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형태로 그냥 글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형태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론이 나오고 본론이 나오고 결론 형태의 글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밑에도 이제 자,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필수 팁 10가지, 요즘 핫한 챗GPT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집에서 하는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 루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글을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엑셀 파일까지 저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완성된 글은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를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입력했던 프롬프트에 그냥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맞게 생성해줘 라는 문구만 넣었기 때문에 제미나이 API도 딱 그 정도에만 부합하게 글을 완성시켜 준다는 건데요. 만약 내가 더 좋은 글을 완성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마치 기계가 아닌 진짜 내가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의 글을 완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입력해서 커스텀하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지금 프롬프트거든요. 여기에 본인만의 프롬프트를 커스텀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방금 제가 코드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다시 제가 이 질문, 현재 posting.xlxs 파일이 있고 해당 제목에 맞는 본문글을 완성해야 해. 해당 엑셀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문글을 완성해줘 라는 재차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했더니 방금같이 제목과 본문에 맞는 글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최종 5단계이고요. 이렇게 완성한 개별적인 코드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셀레니움이 자동으로 네이버 창을 열어 로그인을 하고 또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생성한 제목을 입력하고 본문 글까지 자동으로 완성하는 걸 구현시킬 수 있어야 하겠죠. 자, 5단계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다시 X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래 조건에 맞는 엑셀 기반 자동 글쓰기.py 파일을 생성해줘. Shift 엔터 누르고 1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 자, 골뱅이를 눌러가지고
제미나이 API.py. 저랑 이름을 똑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이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랑 이름을 다르게 했던 분들은 다르게 써야지 이걸 불러올 수가 있어요. 골뱅이로. 파일을 분석해줘. 여기서 골뱅이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는 저희가 두 번째 영상에서 네이버 자동 로그인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파이썬 파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제미나이 API.py 파일은 세 번째 영상에서 만들었던 제미나이 API 키를 불러와 글을 생성해내는 파이썬 파일이었는데요.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용해 자동 로그인을 하고 글까지 완성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프롬프트도 제가 약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스팅 XLXX 파일의 이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반복하며 A열 제목, B열 본문을 읽어줘. 자, 세 번째 네이버 로그인 후 각 행별 제목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줘. 자, 그럼 다시 이 상태로 샌드 버튼 또는 엔터 버튼을 누를 건데, 자,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이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던 파일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네가 네이버 창을 열어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고 블로그 창을 열어가지고 제목에다가는 엑셀 파일에 있던 제목을 입력하고 또 그 다음에 글쓰기 본문 창에는 본문에 있던 내용을 입력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엑셀 기반 자동 글쓰기.py 파일을 생성해줘. 그러면 이게 최종 파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샌드 버튼 또는 엔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엑셀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파일들을 분석 후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는 셀레니움을 사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자동 로그인 및 글쓰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제미나이 API.py는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구현했지만 현재 요구사항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면은 커서 AI가 자동으로 글쓰기 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해 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 엑셀 기반 자동 글쓰기.py 파일이 완성이 됐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작동 방식, 사용 방법, 안정자치라고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accept 파일 버튼을 눌러서 한번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자, 비밀번호 입력하고, 자, 지금 저는 마우스를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잘 됐고, 오케이. 파이썬 기초 강좌 서론 지금 0.03초 간격으로 글이 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지금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커스터마이징 하느냐에 따라서 글쓰기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지금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입력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글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엑셀에 이제 완성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의 글이 있었죠. 그걸 한번 다 지금 자동으로 포스팅이 되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도 이렇게 첨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저장까지 완료되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새로운 글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자, 좋았어요. 바로 이제 또 두 번째 글을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를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고 셀레니움이 자동으로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롬프트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제가 괜찮은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조금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글에 보면은 소제목에 뭐 이렇게 꾸준한 자기 개발 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글쓰기 굵게 하는 기능인데 지금 구현이 안 됐죠. 이거는 네이버 위치를 얘한테 알려줘야지 얘가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글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만 잘 입력해도 되게 진짜 사람이 쓰는 것 같은 글쓰기를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딱 기계가 쓰는 듯한 AI가 글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잘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글이죠. 집에서 하는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 루틴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집에서도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시 저장하고 모든 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글이 한번 완성된 거를 임시 저장이 잘 됐는지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시 블로그이고요. 자,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에서 글쓰기를 클릭해서 됐죠? 작성 중인 글이 있습니다. 뭐 취소 누르고, 자, 저장에 지금 보면은 집에서 하는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 루틴, 방금 작성했던 글이죠. 요즘 핫한 챗GPT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필수 팁 10가지,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파이썬 기초 강좌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까지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자동화 글쓰기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또 오류가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롬프트 명령만으로 완벽하게 코드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 코드를 이상하게 입력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문제가 되는 요소를 선택해서 오류가 나고 있어 수정해줘 라는 식으로 오류를 해결해 나간다면 저처럼 실행이 되는 코드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 서두에서 보여주었던 이 프로그램 지금 뭐 exe 파일로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클릭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또 뭔가 디자인된 화면이 나오면서 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뭐 API 키를 입력하고 또 뭐 키워드를 입력하고 임시 저장, 즉시 발행, 예약 발행 이렇게 날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대량으로 뭐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작 버튼 누르고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형태로 완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완성하는 거는 커서에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은 그냥 내가 현재까지 이 완성된 파일을 exe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명령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요 exe 파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귀여운 AI 이런 아이콘 이미지를 적용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또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exe 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미나이 API만 불러왔지만 챗GPT나 클로드 API도 불러올 수 있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메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응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기반 자동 글쓰기.py 요게 최종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코드, 요 코드가 최종적인 코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요 파일을 마지막으로 한번 GUI 디자인을 한번 적용하는 것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코드를 바탕으로 GUI 화면을 적용해줘. 세련된 버튼과 입력창을 넣어서 완성해줘 라고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기반 자동 글쓰기.py 파일이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고 GUI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를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ccept 파일을 눌러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또 이제 뭐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뜨고 있는데, 요거 설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우측 상단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실행 파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떴습니다. 자, 보면은 뭐 엑셀 파일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완성했던 이 포스팅 엑셀 xx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한 다음에 포스팅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처럼 글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인만의 이런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고, 지금은 디자인이 약간 허접하게 완성이 됐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본인만의 스타일과 본인만의 이런 다양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냐는 본인이 커서를 계속해서 만져보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명령만으로 코드를 완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셔가지고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으니, 이번 계기를 시작으로 한번 커서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데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혹 난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다, 그냥 너가 만든 코드와 프로그램을 보내줄 수 없냐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에 앞으로 제가 만든 파일에 완성된 코드와 실행 파일까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핵심만 쏙쏙 편집된 풀버전 영상과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을 멤버십 전용으로 선공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
수준도 안 되는 컨텐츠로 유료 강의라고 하면서 몇백만 원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저처럼 블로그 운영을 잘하는 상위권 블로거도 아닌데도 말이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영상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수백만 원짜리 강의 결제하면 프로그램 공짜로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전혀 아깝지 않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저는 최소한 1년 지난 수강생들한테 아직도 단톡방에 모여 피드백도 드리고 있고 챌린지도 하고 있고 가끔 이벤트도 열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도 공짜로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커피 한 잔값 멤버십이면 정말 해자라고 생각하니 많이들 가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커서를 활용한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기 단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단톡방에서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만든 파일 자랑도 하고 실제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성장시켰다 하는 경험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란에 단톡방과 비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황금 키워드 채굴기 프로그램 만드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